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127화라고 되어 있고요. Man in Black에서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 제목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은 옷의 남자들이라고 Man in Black에 대한 해석을 써놨고요. 전치사로 꾸며 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냐면 전치사 구와 관련된 것들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치사 구라고 하면 이제 문법적인 용어에 약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좀 왠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선 전치사 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치사 구라고 제가 이제 지금 한 번만 말할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용어를 쓰지는 않을 텐데 전치사, in, on, at, by, with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뒤에 명사의 단어가 오는 조합, 그 조합의 모양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거의 이제 장소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했을 때 많이 썼던 그런 스타일들. 그래서 in the box, 뭐 상자 안에, on the beach, 그리고 뭐 해변에, 뭐 at my office, 내 오피스에,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 in summer, 여름에, on Saturday, 뭐 토요일날, at 11, 시간을 나타내는 11시에 이런 말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전치사 구의 그 형태를 많이 가져가서 썼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장소나 시간을 얘기할 때 문장 뒤에 이렇게 붙여줬던 그런 쓰임이 아니라 뭔가를 꾸며줄 때 사용하는 그런 전치사 구의 쓰임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단어를 꾸밀 때 썼던 방법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면 이런 장치들을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하게는 to를 쓰고 동사의 원형을 쓰는, 그래서 water to drink 하면은 뭐 마실 물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는 방법이 있었고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이 뒤에 이제 뭔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더 길게 붙이면 더 길어졌죠. 그래서 water to drink during my lunch break. 그래서 내 점심시간에 내가 마실 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길어지죠. 그렇지 않고 to를 사용하지 않고는 또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관계대명사를 썼었어요. 관계대명사는 이제 뭐 which나 that이나 who나 뭐 이런 거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문장을 좀 길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뭐 that을 나오게 한다 치면 water that I need to drink. 그래서 내가 마셔야 될 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때 이제 that은 주어와 동사가 이제 나란히 오고 있으니까 생략해줘도 됐었던 that이었고요. 자, 이 외에도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은 또 분사를 쓰는 게 나중에 나올 텐데 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다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명사 하나를 꾸밀 때 to 아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애들 아니고 전치사에 명사가 붙어있는 조합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어떤 식으로 나열할 거냐면 꾸밈을 받을 명사를 우선 제일 앞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전치사구, 즉 전치사에 명사가 짬뽕이 돼 있는 이런 조합을 요 뒤에다가 놔두시면 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 펜슬이라고 이제 명사 하나를 넣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치사 구인 on the table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걸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식탁 위를 먼저 초록색을 먼저 해석을 합니다. 식탁 위의 앞에 있는 빨간색 연필, 그 연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 샌드위치를 뒀어요. the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해놓고 뒤에 있는 전치사구는 in the garbage bin,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는 장소를 뒀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까요?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수식을 해주면 쓰레기통 안에 그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the note라고 명사 하나를 쓰고
from my neighbor. 그래서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 이웃집의 사람을 뒤에다 뒀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해석이 되는 건 우리 이웃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되는 것이죠. 노트는 이제 쪽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 앞에는 제가 지금 다 덜을 썼는데요. 꼭 덜을 써야지만이 되는 거냐. 뒤에 이제 수식을 하는 꾸미는 말이 오니까 꼭 덜을 써야 되는 건가? 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을 또 대비해서 꼭 그 특정하지 않은 명사는 더 없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를 써가지고 cute girl을 해볼게요. 이 걸은 내가 모르는 사람. 근데 그냥 내가 우연히 본 귀여운 애 정도가 되겠네요. with blue eyes. 그래서 파란색 눈을 가진 귀여운 여자애. 내가 모르는. 그래서 어를 쓸 수도 있고요. 또 a person with a warm heart 하면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어떤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flowers, 꽃은 꽃인데 behind the pine tree, 소나무 뒤에 있는 꽃들인데 특정한 꽃이 아니라 그냥 소나무 뒤에 피어있는 꽃들을 그냥 지칭하고 싶다. 그럼 더 없이 써도 되겠죠. 소나무 뒤에 있는 꽃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 구를 뒤에 놓고 앞에는 꾸미고 싶은 명사를 앞에 놓을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여러분이 이전에 저와 함께 장소의 in, on, at을 말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룰대로 우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water bottle, 예를 들어 물통이 있다면 in the box 하면 박스 안에, 속에 있을 땐 in을 썼었죠. 박스 안에 물병. 또 on the table 하면 어디 윗면을 말하는 거니까 식탁 위에 물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t the window, 어떤 특정한 위치를 나타낼 때 at을 썼는데 창문가에 있는 물통, 이런 식으로 인어넷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그 룰을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인어넷 말고 다른 전치사들도 당연히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다 싶으신 분들은 38강과 39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다른 전치사들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어딘가로부터 온 출처를 밝히고 싶다면 from, 그 다음에 어딘가의 목적지로의 이동은 to,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정도의 뜻이라면 for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a note from my neighbor, 우리 이웃에게서 받은 쪽지라던가 아니면은 a train to 부산, 부산으로 가는 열차라든가 아니면 new shoes for my kid, 우리 아이에게 줄 그런 새 신발이라던가 이런 식의 다양한 전치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옷을 입고 있다면 꼭 입고 있다 할 때 wear를 쓰지 않고 in을 쓰고 입고 있는 옷의 종류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a man in a black suit 하면은 까만색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뭔가 갖고 있는 걸 할 때 굳이 have를 쓰지 않아도 with만 써줘도 굉장히 간단하게 문장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A man with a warm heart. 아까 앞에 하나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한이란 의미를 가질 때 보통 about을 많이 쓰시는데 about도 괜찮습니다만 좀 예쁘게 쓰시고 싶다면 그런 게 있을 때는 on을 쓰셔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텐데 information, 정보인데 뭐에 대한 정보냐면 tourist spots,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on을 쓸 수 있고요. 정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꼭 인어넷만 되는 건 아니고 의미에 따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에 따라 다양한 전치사를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길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위치에 놔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명사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우선 명사가 제일 흔하게 쓰이는 것은 주어니까 주어를 좀 길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그 연필은까지가 긴 주어네요. 은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식탁 위에 그 연필을 먼저 영작을 해보면 그 연필 먼저 영작을 해주시고 the pencil 먼저 해주시고
식탁 위를 그대로 전치사 구 모양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the table 하면은 긴 주어가 완성이 됐어요. 식탁 위에 그 연필은 에이미 거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입니다라는 의미의 is를 주고 그 다음에 에이미 거 해서 Amy's라고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쓰레기통 속에 그 샌드위치는 해서 굉장히 주어가 깁니다. 자, 그러면 그 샌드위치 명사부터 먼저 앞에다가 써주시고요. 샌드위치. 그 다음에 쓰레기통 속이니까 in the garbage bin이겠나요? garbage bin까지 쓰면 여기까지가 아주 긴 주어가 됐고요. 파랗게 됐대요. 곰팡이가 쓸어서. 그러면 뭔가 변할 때 쓰는 그런 동사들을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색깔이 변할 때는 보통 턴을 많이 쓰니까 turns, 그 다음에 그린색으로 변했으니까 그린색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The sandwich in the garbage bin turned green.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게 쓸어서 뭔가 샌드위치가 파랗게 변했어 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 자리뿐만이 아니라 명사는 이제 을을 붙는 목적어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에도 긴 어떤 수식하는 말들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는 선반 위에 책 하나를 골랐어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는 주어 보이니까 he 써주시고 골랐어요 라고 과거형이 보이네요. choose의 과거형인 choose를 써줬고요. 선반 위에 책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책 하나라고 생각하고 book을 써주고 그 대신 선반 위에 있으니까 on the shelf라고 해주시면 이 문장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chose a book on the shelf. 그는 선반 위에 책을 하나 골랐어요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은 그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식빵을 먹었다고 할 거예요. 자, 그는을 하나 써주시고 이미 먹었으니까 이세 과거형인 ate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te. 그 다음에 식빵을 먹었으니까 샌드위치 브레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저는 브레드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의미의 with를 써줘서 with mold라고 해주시면 곰팡이가 있는 식빵을 피어있는 식빵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식빵이라고 하더라도 피어있는을 또 네이버 사전에서 막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보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동사 뒤에 이제 나오는 말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톰은 학점이 가장 좋은 학생이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인 톰 써주시고 학생이야를 써줄게요. Tom is a student 해주고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가장 학점이 좋은 학생을 할 거예요. 즉 가장 높은 학점을 가진 학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다란 의미의 with를 써주시고 가장 학점이 높아야 되니까 최상급의 the highest를 써줘 볼게요. 그 다음에 학점인 grade를 써주면 영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Tom is a student 해놓고 가장 학점이 좋은, 즉 가장 높은 학점을 가진 이니까 with the highest grade만 뒤에 써주시면 금방 끝나는 거죠.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뭐뭐가 있었어요 하면 there로 문장을 시작해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자, there를 써놓고 있었어 니까 과거형으로 was를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a little kid 라고 하나 써줄게요. 근데 이 아이가 얼굴에 큰 점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또 with를 써주고요. 큰 점이 있으니까 big을 하나 써볼까요? big mole. 아주 큰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나 봤더니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면 위에 있으니까 on his face 라고 하면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There was a little boy 또는 little kid가 있는데 with a big mole on his face. 그래서 얼굴에 아주 큰 점이 있는 아이가 있었더라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나 이렇게 뒤에 전치사 구를 두어서 좀 긴 것 같은 느낌의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라면 콤마를 써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전치사구가 여태까지는 되게 짧았었잖아요. 근데 길기도 길지만 이 긴 전치사구, 즉 꾸미는 말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가적으로 그냥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 꾸미는 부분을 넣었다면 콤마를 써주시는 거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은 관계대명사의 그 콤마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편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면 아름다운 갈색머리와 살인 미소를 가진 톰은 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초록색으로 된 꾸미는 말이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없어도 이미 톰이라고 하면 걔 구체적인 정보,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얘가 누군지. 굳이 얘가 갈색머리랑 살인미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말하는 사람은 이 정보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콤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이 긴 수식하는 문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을 그냥 영작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Tom doesn't like, 안 좋아해요. To hang out with me. 나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톰에다가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거예요. 갈색머리도 가지고 있고 살인미소도 가지고 있다는 걸 더 부가적으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굳이 안 말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이 초록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with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아름다운 갈색머리, 그대로 한 beautiful brown hair, 그 다음에 살인미소니까 killer smile 정도 되겠죠. 자, 얘를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텀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진 정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뒤에 이렇게 콤마를 넣어준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어주면 더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콤마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구, 아침에, 저녁에 뭐 이런 말들은 보통 어디다 썼냐면 문장 맨 뒤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시듯이 I got up early and took a shower. 일어나서 샤워를 했는데 언제 했냐면 in the morning에 했어. 이렇게 뒤로 이제 보통 붙여줬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끔은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나는 샤워를 하고 뭐 일찍 일어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보이실 텐데 in the morning이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주냐면 in the morning을 꼭 앞에 넣어줘야 되는 어떤 강조, 이 시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 그때 그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강조해주고 싶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때 앞에다 이제 놓는 건데, 요럴 때는 이제 보통 콤마를 많이 쳐주라고 합니다. 근데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데도 콤마가 안 쳐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치사구가 짧으면은 보통 콤마 많이 안 치고, 짧다라는 건 한 이렇게 3단어, 4단어 정도만 있어도 안 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초보자들에게는 보통 쳐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안 쳐줬을 때 굉장히 의미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이걸 보세요. After eating, my sister fell asleep on the couch. 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내 여동생은 소파에서 그냥 늘어져 잤어요. 이건데. 자, 여기에 원래 콤마가 있어야 되겠죠. 얘부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라. 여기에 콤마가 있어야 될 텐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맨 앞에 써놓고 콤마를 치지 않았습니다. 짧아서 안 쳤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근데 콤마를 안 치면 되게 잘못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After eating my sister처럼 내 시스터를 먹은 후에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문장들이 그렇게 썩 좋은 문장들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대부분 콤마를 꼭 쳐줄 것을 이제 보통 권유를 하는 편이죠. 또 이렇게 더 만들 수도 있겠죠. Before vacuuming, my brother opened all the windows. 그래서 vacuuming을 다 한 다음에, 진공청소기를 한 다음에 창문을 한번 싹 열었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자, 이 시간을 나타내는 before vacuuming을 앞에 두고 콤마를 안 찍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before vacuuming my brother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을 진공청소기로 훅 빨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중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문장들은 그닥 좋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선택에 따라서 콤마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아직 본 눈이 없는 것 같아 라면 콤마를 쳐주는 게 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겠죠. 자,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머니이신 분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엄마들 중에 동화책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보입니다. Up in the sky flew the chirping birds.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Up in the sky라 그래서 하늘 위에 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먼저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나 봤더니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동화책 같은 거나 동시 같은 거 보면. 자, 틀린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보면 이런 거. Inside the room, 방 안에 dimly glowed, 희미하게 반짝이는 인다 해놓고 light bulb 해가지고 뭔가 전구가 있고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 주어가 원래 light bulb가 dimly glowed 앞에 와야 될 것 같고 지저귀는 새가 날다 앞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앞에 왔을 때 도치, 즉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동시나 이제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좀 서정성 같은 거를 좀 극대화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운율을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가 의도를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작가의 어떤 의도가 뭔가 이런 서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치를 한번 시켜봐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충분히 도치한 것도 여러분이 책에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요걸 앞으로 가져와도 당연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겠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구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작을 할 때 좀 길게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